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선거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발제하실 오성택 박사를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제1주제의 발제를 요청합니다. 제1주제로 제가 발표할 연구 논문은 보시다시피 6개월 전에 끝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해서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발제하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47석은 병립형이랍니다. 병립형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구와 나란히 서서 하겠다. 나란히 병자, 세울 립자라 해서 전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무관하게 47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이 20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의 189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이른바 준연동형이라 해서 캡을 씌웠어요. 상한선 30석. 그 다음에 나머지 17석은 기존에 운영했던 병립형으로 했습니다. 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준연동형 30석을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겁니다. 과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제도청구입니다. 법제처에 들어가게 되면 개정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다시피 국민의 지지율과 그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를 일치시키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지금까지 없어지고 있지 않는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완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소수당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2020년 1월 14일에 법규 개정을 한 취지가 이것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법제처 공직선거법의 법규 취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량 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다량 사표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가장 정치권에서 역점을 두었던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를 이번 법규 개정의 주 핵심 내용으로 했는데 어떠했습니까? 전혀 이율 배반적으로 갔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 위성정당, 짝퉁정당, 가짜정당, 이걸 보다 못해 경실련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어찌 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자매당이라는 이유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각각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94.3%의 의석수를 싹쓸이 해갔습니다. 2004년 돌아갑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하나는 지역구는 하얀색, 비례대표는 녹색의 두 개의 투표용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국회의원석을 가져가겠다는 일념하에 35개의 정당, 근 50cm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를 만드는 졸작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정당의 날림이라고 정의합니다. 지역 청문입니다. 앞서 말씀 올린 대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완벽한 지역화투기가 문제라. 또한 아울러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치 6.29 선언이 있은 이후 최초의 민주시대를 연 1987년부터 역산해 보면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의 양당 정치의 의석 점유를 보고 계십니다. 13대 62.9부터 쭉 시작하다가 지난 21대 94.3%까지 양당 정치 심화가 아주 극심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냐는 정치적 제안을 여러분한테 보고드립니다. 일단 연동형 100석,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대1 지역구 2 비례대표 1 해서 그 의견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연동형 47석, 병립형 47석이 제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국민들이 원하는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자. 또한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자, 끝으로 기존의 병립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단순히 전국을 단위로 병립형 47석을 할 것이 아니고 이걸 권역별로 쪼개다. 그래서 중앙당이 전체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 올린 대로 6개의 권역을 권역별 별로 후자 명부를 주고 권역별 별로 지역구 비례의석을 만들자.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적 환경과 후보자별 선거범죄 발생 빈도의 발표를 맡게 된 박세광입니다. 첫 번째 환경은 소속 정당으로 후보자들의 선거범죄가 소속 정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경 요소로는 후보자의 득표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1위 투표자만이 당선되는 특징으로 선거 과열을 초래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1위 후보자가 선거범죄를 더 범하는지, 아니면 2위 후보자가 1위 후보자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선거범죄를 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후보자당 선거범죄를 분석하기 위해 17대부터 20대까지 4개 총선의 선거범죄 자료에서 등록한 후보자와 관련된 범죄만을 먼저 선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반대하는 주변 인물들이 불법 행위는 모두 후보자와 관련 있는 범죄로 간주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총선별 선거범죄 발생 빈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와 그림을 살펴보면 아래의 6개 유형별 발생 빈도를 모두 합한 수치가 제일 윗선인 총선별 선거범죄 발생 빈도인데 17대 총선이 3.82건이 18대 총선에서는 1.42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0.9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선거 비용과 기타 범죄를 제외하면 인쇄물, 시설물 관련 범죄가 4개 총선 모두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감소폭 역시 가장 크고 금품 제공 범죄가 4개 총선 모두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비방 범죄가 3개 총선에서 3위를, 집회 서명 등 범죄가 3개 총선에서 4위의 발생 빈도를 보입니다. 이어서 58페이지의 소속 정당과 선거범죄 발생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2를 보면 4개 총선에서 선거범죄 발생 빈도는 새누리당 계열이 1위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2위를 계속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위와 2위 간의 격차는 비교적 적은 대비에 1, 2위와 3위 또는 4위 간의 격차는 현저히 큽니다. 이는 선거범죄의 발생에도 우리나라의 양당제적 현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66년의 정당별 선거범죄의 유형별 분석입니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도 전체적인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개 유형 모두 대부분 새누리당 계열과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위와 2위의 발생 빈도를 보였으며 정의당 계열의 경우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으며 약진했던 19대 총선에서는 다른 총선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 발생 빈도의 차이는 금품 제공 범죄와 인쇄물 시설물 범죄는 점차 줄고 있는 데 비해 허위 비방 범죄는 증가하는 차이가 있고, 전체 범죄와 달리 유형별 범죄에서는 정당별 발생 빈도의 순위가 총선에 따라 약간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범죄에 대한 총선별 분석과 유형별 분석을 통해 양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범죄가 다른 군소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선거범죄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정당의 세력이 우세할수록 소속 후보자의 선거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형별 분석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69면의 개인별 득표 순위와 선거범죄 발생 빈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7의 그래프를 보시면 17대부터 20대까지 4회의 총선에서 예외 없이 1위 득표자의 선거범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위 득표자, 3위 득표자, 그리고 4위 이하 득표자 순으로 선거범죄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위와 2위 득표자 간의 발생 빈도 차이는 크지 않은 데 비해 2위와 3위 또는 4위 이하 득표자와의 발생 빈도 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위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인물 범죄 비율을 살펴보면 18대와 19대 총선에서 2위 득표자의 주변 인물 범죄 비율이 1위 득표자보다 높은 외에는 득표 순위가 높아질수록 주변 인물이 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득표 순위가 높아질수록 후보자 자신은 당선 부여 등을 우려해 선거 범죄를 조심하지만 그 주변 인물이 선거 범죄는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위와 2위 득표자 간에는 순위가 바뀌는 등 주변 인물이 범죄 비율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72면을 보시면 득표 순위별 선거 범죄도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득표 순위에 비례하는 선거 범죄 발생 빈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재력이 소요되는 금품 제공 범죄와 인력이 소요되는 지표 서명 등 범죄는 전체 범죄의 추이와 같이 17대부터 20대 총선 모두 후보자의 득표 순위가 높으면 선거 범죄 발생 빈도 순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허위 비방 범죄는 2위 득표자가 3회 총선에서 1위 득표자보다 높은 발생 빈도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2위 득표자의 발생 빈도가 1위 득표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허위 비방 범죄는 방법이 다양하고 돈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거인에게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방법과 비용 및 효과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다급한 2위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5면의 1위와 2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와 선거 범죄 발생 빈도를 봐주십시오. 1위 득표자와의 득표율 차이가 적을수록 선거 범죄 발생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위 득표자는 총선에 따라 득표율 차이 20% 이상 구간 또는 10 내지 20% 차이 구간에서 선거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았고 2위 득표자는 17대 총선은 5 내지 10% 차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머지 총선은 10 내지 20% 차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선거 범죄 발생 빈도를 나타냈습니다.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한 5% 차이 미만의 구간에서는 1위와 2위 득표자 모두 선거 범죄 발생 빈도가 비교적 적었으며 경쟁이 약한 20% 이상 차이 구간에서 1위 득표자의 선거 범죄 발생 빈도는 매우 높아진 반면 2위 득표자는 매우 낮아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선 가능성이 선거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동시에 후보자 간의 치열한 상호 감시는 선거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상반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선거 범죄의 발생 원인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선거의 특징적 환경 중에 소속 정당과 득표 순위를 선택하여 선거 범죄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 특징인 소속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총선 모두 새누리당 계열이 1위를,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2위의 선거 범죄 발생 빈도를 기록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 세력이 우세한 정당의 소속 후보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선거 범죄 발생이 많았음을 밝혔고 이는 양당제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 환경으로 선정한 후보자의 득표 순위와 선거범죄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4회의 총선에서 예외 없이 1위 득표자, 2위 득표자, 3위 득표자, 그리고 4위 이하 득표자 순으로 선거범죄 발생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유형별 분석에서 허위 비방 범죄는 2위 득표자가 3회 총선에서 1위 득표자보다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과 그 원인도 살펴보았고 득표율 차이가 적을수록 선거 범죄 발생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득표율 차이 5% 미만의 구간에서는 선거범죄 발생 빈도가 비교적 적었으며 경쟁이 약한 20% 이상 차이 구간에서 1위 득표자의 선거범죄 발생 빈도는 매우 높아진 반면 2위 득표자는 매우 낮아지는 모습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선거범죄의 총 건수의 변화가 아닌 후보자와 그 주변 인물들을 단위로 묶어 분석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범죄와 선거의 특징적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그쳤고 그 원인은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범죄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인에 접근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2020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